자, 이번 시간은 행정 절차론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청문 주제자 관련된 문제거든요. 청문 주제자. 근데 이제 2010 이게 5년도 기출 3회차 문제인데요. 청문 주제자에 대해 서술하시오. 근데 요게 이제 개정이 28조 제2항이 신설됐습니다. 28조 제2항이 신설됐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죠. 왜? 제가 말씀드렸던 우선순위 학습법에 따랐을 때 출제되진 않았지만, 출제됐지만 그 법령 자체가 개정됐어요. 그죠?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우선순위를 두고 학습해야 될 쟁점입니다. 그래서 청문 주제자, 여러분들 잘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청문 쓸 때 일단 기본적으로 청문에 대한 개념을 써야겠죠.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래서 청문 절차에서는 청문 주제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청문을 주재할 때 이러한 청문의 그 공정성, 그죠? 청문의 공정성을 위해서 청문 주제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므로, 그죠? 청문 주제자의 선임, 지위 등에 대해서 를 중점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씁니다. 실제로 청문 주제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누구냐?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이런 사람들이죠. 시행령 제15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학생이시라면 교수님들. 그래서 청문 주제자에 가서, 그죠? 이 사람이 또한 뭐 정치 편향성을 갖고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청문 주제자로서의 선임과 지위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이 청문 주제자를 정하게 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문직 종사자. 그래서 교수, 대표적인 사람이 교수예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그래서 이런 청문회 가면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수가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불러준 데가 많으니까. 변호사, 공인회계사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청문사항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그 밖에 업무 경험을 통해서 청문사항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뭐 박사급 정도는 돼야겠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청문 주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보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문직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청문의 공정성을 위해서 청문 주제자 역할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봐야겠죠? 법 제28조입니다. 그래서 청문 주제자 의 선임, 지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28조예요. 법 제28조. 그래서 행정청은 제1항에서 뭐라고 나와 있나? 자, 보겠습니다. 법령 그대로 가져올게요. 일단 자, 1항에서요. 28조예요. 행정청은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말씀드렸죠?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교수나 변호사, 회계사 등이죠.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근데 문제는 이번에 신설된 건 이 조항입니다. 행정청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고 하는 경우 청문 주제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청문 주제자 중 1명이 청문 주제자를 대표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이 요건데, 공정하고 보다 전문적인 청문을 위해서 이런 사유들이죠.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이라든가 다수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처분, 그 밖에 전문적이고 공정한 청문을 위해서
행정청이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처분 요 세 가지. 요거는 암기 사항이죠. 그래서 일단 이해할도 노력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다.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고 불편이나 부담을 주고 전문적이고 공정한 청문을 위해서, 그죠?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처분인 경우 이때는 2명 이상을 선정할 수 있다. 선정할 수 있다예요. 선정할 수 있다. 안 해도 되는 거죠.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선정된 청문 주재자 중 1명이 청문 주재자를 대표한다. 이 규정이 신설된 거예요. 들어왔다. 그 다음에 자 청문 주재자의 선임과 지위. 그 다음에 사망에서요.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7일 전까지. 네, 일주일입니다. 청문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해라. 그죠? 그 다음에 청문 사항에서 청문 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 수행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선정된 청문 주재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벌칙을 적용할 때는 그 지위가 공무원이다. 네. 그래서 청문 주재자로 인해서 그 벌칙을 적용할 때 이때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한 행위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1항부터 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청문 주재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써야 될 내용들은 1항부터요. 2항은 반드시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3항, 4항, 5항까지 5항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개정됐고 2022년 이제 7월 1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시험에 나오면 관련된 규정을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29조예요. 자, 큰 목자 3 청문 주재자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 기피, 회피요. 법 제29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9조에는 청문 주재자가 제척, 기피, 그 다음에 회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29조도 그대로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29조도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청문 자체가 배척되는 경우죠. 제척 사유입니다. 그래서 민법 제 당사자 등과 자신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 등과 민법 제 777조 민법 제 777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요. 그럼 민법 제 777조는 친족의 범위 규정이죠. 이렇게 나와 있죠. 민법 제 777조. 자, 민법입니다.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그래서 77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죠. 그래서 그 경우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 다음에 배우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이거나 이었던 경우, 뭐 이혼한 배우자도 포함이겠죠. 1호부터 3호 사유. 그래서 민법 제 777조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2호 사유는 뭡니까? 자, 제척 사유.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자, 3호.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그 다음에 자신이 해당 처분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자신이 해당 처분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그 다음에 5호 사유요. 자신이 해당 처분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그죠? 이 경우 부서의 구체적 범위는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대통령령에 대한 내용을 또 살펴보면 자, 시행령 15조 2에 요 법 제29조 1항 5호에 따른 부서는 해당 처분 업무에 처리를 주관하는 과, 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단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회피 사유입니다. 기피 사유요. 두 번째. 2항에 있죠? 그래서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요게 이제 회피 사유예요. 기피 사유예요. 이때는 당사자 등은 행정청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신청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청문 주재자를 어떻게 해라? 교체해라. 지체 없이 교체해라. 그 다음에 1항, 2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서. 이것도 중요하죠. 회피 사유는 행정청의 승인을 요한다.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청문의 주재를 회피할 수 있다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저장하고 청문 주재자는 제가 개정된 법령인데 출제되었더라도 개정된 법령이라면 우선순위 학습에 두고 학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청문 주재자 올해 시험에도 중요한 쟁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거 그 홍보 영상 하나 올렸는데요. 지금 신청자분들이 한 2분 정도 들어오셨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그 어떻게 보면 경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쟁인데 좀 뭐랄까 쇼터디가 그러니까 1차를 합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생겼거든요. 2차는 사실상 상대평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남들보다 점수를 더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60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 절대평가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격자 수를 뭐 한 300명 내외로 뽑는데 확 늘릴 수는 없겠죠. 그리고 논술 주관식이잖아요. 얼마든지 그 절대평가를 가장한 상대평가에 가까운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의 핵심은 뭐다? 정보입니다. 정보. 예. 남들 다 열심히 하는데 이왕이면 똑같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나올 만한 거. 예. 제가 기출 분석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올 만한 쟁점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써보는 연습이에요. 함께 집중 쓰기 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네이버 카페, 합격연구소 카페에서 채팅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